네, 강원도 동해 삼척 출신 이철규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안전처 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적이 어저께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11월에 호국인물로, 현충인물로 여수주황시장, 과거에요. 1999년도에 발생한 여수주황시장 화재 진압 현장에서 16명의 목숨을 구하고 또 아래층에는 할머니를 구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순직한 서영진 소방관을 선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어저께 여기 계속 있어서 보고 받았습니다. 네. 이 11월에 이 현충인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소방관이요. 순직한 소방관이요. 경찰청장 질문하겠습니다. 예. 최근 오패산에서 출동했던 경찰관이 이 범인으로부터 이 총격을 받아가지고 순직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도 근래 이 많은 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건들이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재난 또는 이런 사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우리 소방관들이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검거하기 위해서 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도 이 피격을 받든가 또는 이 범인의 공격으로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례가 상당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봐주시죠. 이 자료에는 보면은 이 소방관은 빠졌습니다만 이제 이 경찰 공무원의 순직 공상의 이 비중이 일반 공직자에 비해서 순직은 2.3배고 공상은 5.6배나 높습니다. 우리 건국 이후에 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관이 13,600명이나 있습니다. 또한 물론 전쟁 과정에서의 이 전사도 있지만 이후에 순수하게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경찰관만도 3,172명이나 됩니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직무를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PPT 좀 넘겨주세요. 이 경찰관의 근무 시간이 나왔는데요. 소방관은 아마 경찰 공무원보다 시간이 좀 더 길 겁니다. 월 평균 근무 시간이 243시간이나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 평균 근로시간 186시간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복지부 조사에서 2009년도 조사한 결과에서 경찰관의 평균 수명은 62.8세입니다. 일반 국민 평균 수명 79.8세보다 17년이나 짧고요. 또 같은 특정직 공무원인 소방 공무원은 경찰 공무원보다 더 열악해서 58.7세로 더욱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인사처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장님. 네.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또는 경찰관들의 열악한 환경과 이 근무 여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이 현재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죠? 예. 담당 직무가 특수하게 거기에 필요한 자격이라든가 복무규율, 정년, 또 보호수 체계, 신분 보장에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한 소방이나 경찰 공무원은 단체 행동도 지금 금지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이 불이익 또는 제한받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소방이나 이 경찰 공무원이 담당한 직무는 우리 인사혁신처에서도 분류해 놨지만은 이 공안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라고 이렇게 분류해 놓으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표를 보시면요. 앞에서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험성도 월등히 높고요. 또 그 다음에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과 경찰 공무원들이 이 공안직렬 공무원보다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찰 소방 공무원의 그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든가 일본 등 선진국은 주로 이 공안직렬 중에서 특히나 이 경찰 소방공무원들의 보수 우대율이 약 한 20여 %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 한 5% 정도 지금 우대해주고 있는데요. 소방과 경찰 공무원이 일반직보다는 0.5% 정도쯤 지금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공안직렬 공직자들에 비해서 약 4.4% 정도 낮게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질의 때 우리 처장님께서는 계급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급 체계가 다르고 이제 어떤 전체적인 보수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이라든지 활동비를 다 합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경찰 소방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계급 체계를 비교해 봤습니다. 해보니까요. 지금 경찰과 소방이 한 계급이 더 많습니다. 계급이 하나가 더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에게는 불이익이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부터 5급까지 경찰과 소방의 이 치안정감급에서 경정급까지는 동등합니다. 다음 7급부터 9급까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경찰과 소방이 6급에 해당되는 경감과 경위 두 계급이 한 직급에 묶여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계급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단순히 비교가 불가능하다, 적절치 않다라는 아마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본데 이 경감 경위급에 해당되는 소방과 경찰 공무원의 그 두 계급만 조정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연동시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저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경위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 이제 경사의 봉급을 좀 일률적으로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위 부분을 좀 올리는 방안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공안직과의 그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좀 단계적으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감 경위급에 해당되는 소방 경찰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계급은 그냥 바로 이 공안직과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우리 처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제도가 바로 잡혀서 이 많은 현장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들이 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재부 차관님, 송차관님한테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 만약 인사혁신처에서 이 직급 체계를 조정해가지고 이 보수 체계를 만들어 오면은 우리 기재부에서는 조치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재원 범위 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우리 인사혁신처장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기본급만 보면은 조금 낮게 지금 나타나 있는데 치안 활동비라든지 다른 수당들 이런 걸 전부 다 합쳐서 고려하게 되면 공안직하고 전 계급 기준에서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경찰 직급을 만약에 체계를 공안직하고 맞춰서 이렇게 조정하면 경찰은 이제 국가직이니까 국가에서 인건비를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유사한 소방은 또 지자체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또 재정에 아마 부담이 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 소방과 이 경찰 공무원의 보수는 지금까지 계속 동일선상에서 같이 매칭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 사정이 좀 어려우면은 좀 불효불급한 부분을 좀 줄여서라도 이 체계를 바로 잡아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전향적으로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경찰이 어려운 과정에 좀 열악한 처우에 다들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자료 넘겨봐봐요. 6번, 예. 저기 보면은 또 넘기고. 다음, 이 수당이 자료 지금 저기, 우리 공안직하고 경찰 소방관의 특수업무 수당 및 치안 활동비가 이 조금 한 2,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경찰 소방이 좀 많아요. 이 부분은 조정해가지고 공안직에다 낮추고 공안직 공무원 보수체계 기본급에다가 이 경찰과 소방을 연동시키면은 그런 이제 차별적 대우라는 불만이 없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제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차관님. 네. 네.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인사처에서 이제 네. 직급 조정을 네. 할 거고 저희들은 재원면에서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차관님한테 또 저기 질의 좀 예.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저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복지부에서 올린 우리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와 양곡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저께도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동일한 취지의 질의를 주셨는데요. 네. 이게 그 지방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 왔고 최근 몇 년간 국회에 와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계속 정액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해마다 정부 편성시는 좀 삭감이 됐다가 다시 국회에서 또 다시 정액되고 하는 게 반복되고 있는데 제도를 정비해가지고 이런 혼란을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 법 자체가 그 지방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금 반영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점도 그런 점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대한민국 이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정부 차원의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위 심사 과정에 계속 의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은희 여가부 장관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장관님, 요즘 우리 아동들에 대한 학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죠? 네. 네, 지금 그 교육부와 복지부 우리 여가부 해서 공동으로 조사를 해보면 학대가 과거에서부터 또 현재 또 집중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 주로 아동 학대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80% 정도가 친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다가 예. 이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든가 가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뭐 학대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격리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부모 교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또 이미 올해부터 교육부에서도 협조가 되어서 각 대학의 교양 과목으로도 확보를 하고 있고 군대에도 그 정훈 교육을 통해서 이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게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모 교육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자료를 한번 받아보다 보니요, 이 아동 학대한 부모들이 왜 했냐니까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몰라서 학대 가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든가 가족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 아동에 대한 그 양육의 기술이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도 시대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되고 또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위기나 취약한 가족들은 교육 이전에 또 1:1 서비스나 상담, 멘토링 그리고 위기 지원 서비스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3자, 그러니까 외부인에 의한 가학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가까이에서 자기를 지배하고 또 이 돌봐줄 수 있는 부모에 의한 이런 가학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면은 이 정도로 가지고 교육의 의지가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네, 일단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 부모 교육에 대한 컨텐츠도 충분히 확보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생애 주기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컨텐츠의 재가공이나 새로 만들어질 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부모 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체계와 강사 양성, 그리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도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게 이벤트성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강화하는데 예산을 충분히 좀 증액 요청을 하세요. 해가지고 반영시키고. 네. 지금은 굉장히 가족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체계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원도 동해삼척 이철규 의원입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내년이면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M1 칼빈 소총이 도태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M1 칼빈 소총에 탄약이 지금 상당량 비축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몇 발이나 있습니까, 지금? 한 2천 수백만 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 한 2,700만 발이 지금 재고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군수품 관리법에 의하면은 이 폐기 탄약은 탄종별로 특성 등을 고려해서 폐기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폐기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그 폐기하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것도 한 수십억 대 이렇게 예산이 들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이 육군본부 국정감사 때 물어보니까 한 21억 정도 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걸 폐기하려면 단시간 내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보관하는 또 창고도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창고 짓는데 7억 5천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장관님, 지난 7월 달에 감사원은 탄약 종합 감사를 하면서 이 불용 처리 대상 탄약을 이 폐처리 이전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든지 안 그러면은 수출 등의 방법을 강구해서 폐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국방부에다 이 권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칼빈 소총은 6.25 때부터 써왔지만은 다행히 미국에서는 현재까지도 레저용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탄약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폐탄을 수출하게 되면은 처리 비용만 해도 21억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관하는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서 또 7억 5천만 원 드는 비용도 또 절감되고, 또한 이걸 매각하게 되면은 약 한 22억 정도 이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는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한 50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이걸 매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우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육군본부하고 이걸 확인하다 보니까 지난 9월에까지 국방부도 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재부하고 이 수출을 위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는데 기재부는 이 국방부의 이 교환 방식의 매각이 폐기 처분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아마 불가 의견을 보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이 투명성을 갖다가 이 문제로 이 매각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투명한 절차를 국방부가 이 마련한다면은 수출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용 처리 탄약을 물물 교환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비용 절감 또 여러 가지 대체 탄약의 확보 뭐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해서 감사원의 그런 지적 요구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네.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재부 차관님도 전향적으로 좀 국방부에 협조를 해서 이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원칙적으로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네. 따라 가지고
필요한 군수품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네. 폐기할 건 폐기해야 되는데 또 그런 또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있고 하니까 법률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보고요. 해서 네. 국방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예. 그다음 이어서 우리 기재부 차관님 예. 답변하신 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다름이 아니고 이 본현 지역구인 삼척경찰서 이 청사 문제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척경찰서는 2000년도에 신축하면서 IMF 후유증으로 60억의 건축비가 책정되어 있었지만 30억이 삭감된 35억으로 신축하면서 청사 부족 문제가 지금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사무실이 지하실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실까지 내려가서 민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차례 그동안 증축을 건의했지만 아마 예산 당국의 예산 사정 때문에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7만 5천여 명 되는 시민들의 안전, 또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삼척경찰서의 이 청사가 지하실에서 민원인을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이런 이 현실을 예산의 이 효율성을 좀 고려해서 내년도에 한 100여 평 정도 증축이 이루어져서 시민들과 또 그다음 지역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지하실에 곰팡이 냄새난 지하실에서 면허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예, 국유기금에서 경찰서라든지 뭐 파출소 다른 기금 건물들 할 때는 이제 노후도라든지 협소도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진단의 뭐 D등급 이하라든지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 내에서 아마 이 삼척 경찰서의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경찰청 자체 내 순위가 좀 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예. 경찰서의 민원 업무를 보면서 지하실, 곰팡이 냄새난 지하실까지 가서 물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또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저 내부적으로 또 한번 순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와 그래서 조사한 시일에 증축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지하실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런 지하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